이 여성의 이름은 이데마요. 그녀는 모델 일을 하며 유명 미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었는데요. 가족에게 치과에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남매의 장녀였던 이데마요 씨는 부모님, 동생들과 함께 도쿄도 마치다시에서 생활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171cm의 큰 키에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었기에 고등학생 시절 모델 업계 관계자에게 스카우트되어 소속사에 등록된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모델 일 이외에도 그녀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도쿄 3대 미술대학 중 하나인 타마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유화를 중점적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한편 그녀의 교우 관계는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과 깊게 사귀는 타입이었으며 굉장히 밝고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델 쪽 재능을 살려 연극 분야로 진출할지 미술 쪽 재능을 살려 미술 분야로 진출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장래를 고민하던 그녀가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여름, 그날이 다가옵니다. 1999년 8월 11일, 이 시기는 일본의 추석, 즉 오봉 휴가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같은 대학의 남자 선배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선배는 8월 20일에 함께 미술관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고 마요 씨는 이에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녀와 통화했던 선배는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딱히 이상한 점이나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종 전날인 8월 12일, 수영이 취미였던 그녀는 이날 마치다시의 시민풀장에서 수영을 했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연휴를 맞이해 어머니의 고향인 아이치현으로 귀성해 16일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그녀는 대화 도중 내일 치과 예약이 있어서 아이치로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고 출발 전날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녀가 예약한 치과는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시부야에 있던 치과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굳이 먼 시부야까지 갈 필요 없이 함께 아이치현으로 귀성해 그곳에 치과를 가거나 집 근처에 있는 치과를 가는 게 어떠냐고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고 하네요. 1999년 8월 13일, 이날 관동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폭우가 내렸음에도 부모님과 막내 동생은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둘째 동생은 숙식이 제공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기에 집에는 마요 씨 혼자만이 남게 되었죠. 이후 오후 5시 50분경 그녀는 집 근처의 비디오 대여점에 들어섰는데요. 이전에 빌렸던 비디오를 반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비디오 가게 점원은 그녀가 반납하러 온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로 빌린 비디오가 반납되었기에 그녀가 가게에 들린 사실은 분명합니다. 반납을 마친 그녀는 비디오 가게에서 나왔고 집과는 반대 방향인 나루세역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현에 귀성한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녀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요 씨는 받지 않았고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죠.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다음 날인 8월 14일, 다다음 날인 15일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물론 집 전화까지 누구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8월 16일, 가족들은 걱정되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현관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안 상황 역시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마요 씨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물었지만 딸의 행방을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요 씨의 아버지는 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바로 시부야의 치과에 예약을 했다는 대화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즉시 해당 치과에 연락을 했는데요. 병원 측은 그녀가 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예약 당일엔 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에도 마요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종 신고를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치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만에 하나 딸이 가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계좌에 2회에 걸쳐 돈을 입금했지만 인출된 흔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직접 전단지를 작성해 돌리거나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경우 DNA 대조까지 하며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마요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실종은 자발적 실종이라기엔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먼저 그녀는 실종 당시 소지금이 고작 1만 5천엔에 불과했던 데다 민소매 셔츠에 청바지와 샌들 차림이었다는 점이죠. 또한 사라진 물건 역시 수영복, 타월, 책, 카메라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출이라면 캐리어에 필요한 물건을 넣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고작 저 정도의 소지금과 옷차림으로 가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예약했던 치과 역시 어째서 1시간이나 떨어진 시부야의 치과에 가야만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이 사건의 특징적인 점은 2018년 TV 방송에 소개되어 무려 FBI 프로파일러로부터 사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는 점인데요. 이 프로파일러는 마요 씨의 사진들을 본 후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였는데요. 그녀는 사진에서 보시듯 누군가와 만나는 경우엔 반드시 몸에 액세서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그녀의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은 수영복, 타월, 책, 카메라뿐이었기에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수영이 취미였던 그녀가 비디오를 반납한 후 마치다역 근처의 수영장으로 향했고 그곳으로 향하던 길에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빼어난 외모 때문에 스토커가 있었기에 폭우가 쏟아져 증거가 남기 힘든 날 납치했을 것이다라는 설부터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범죄 현장을 찍었다 발각되었을 것이다, 북한에 납치되었을 것이다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한편 그녀의 부모님은 지금도 전단지를 작성해 배부함은 물론 딸의 행방을 찾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금도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해당 사이트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요 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